안녕하십니까. 과탐 내신 특강 교과서 베이스 물리원 정영식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운동에 대한 관점, 바로 케플러 법칙 그리고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사실 케플러 법칙까지는 그 이전에 역학으로 물론 해결할 수 있었죠.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정확히 잘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거 바로 뭐냐면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게 되죠. 정말 우리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도 있구나 한번 아시기 바라고요. 실제 이 상대성 이론은 우리 주변에 GPS까지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론이 있구나까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 상대성 이론이 우리 생활 주변에 곳곳이 적용돼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케플러 법칙이랑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플러 법칙은 제1, 제2, 제3 법칙을 해볼 거고요. 특수 상대성 이론은 가정이 뭔지,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가 뭔지 이렇게 중심으로 배워보도록 하고요. 네, 이것과 관련된 물리 교육 과정 과연 어떻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잘 나와 있죠? 행성의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이 뉴턴의 중력 법칙을 만족하는 것을 이해한다 해서 케플러 법칙이 뉴턴의 중력 법칙과 어떻게 관계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교육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빛의 속도 일정, 시간 지연, 길이 수축, 동시성, 질량, 에너지 동시성 등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에 대해 이해한다 했는데, 여기서 빛의 속도 일정이 가정이고요. 그로 인해 예측되는 현상이 시간 지연, 길이 수축, 동시성, 다음에 질량, 에너지 동등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케플러 법칙이 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플러 제1법칙, 타원 궤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목과 같이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제목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플러 법칙 배울 때 케플러 제1법칙 이렇게 보면 뭔지 잘 몰라. 그것의 부제, 타원 궤도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타원 궤도의 법칙. 타원이 뭐냐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물론 수학 시간에 타원을 배우기도 하는데요. 자, 타원은 기본적으로 원이 약간 찌부됐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짧은 반지름과 긴 반지름으로, 반지름이 두 가지가 있죠. 짧은 반지름, 긴 반지름이 있는 요 도형이 타원인데요. 타원의 특징은 뭐냐면 두 초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의 합이 같은 점들의 집합.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의 합,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의 합이 다 똑같습니다. 이걸 타원이라고 해요. 이럴 때 이 두 점을 초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 물리에서는 긴 반지름이 참 중요하니까 긴 반지름, 다른 말로는 장반경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장반경을 알아두세요. 타원에서 우리가 그 성질을 이용할 때 장반경을 이용합니다. 물론 초점도 이용하고요. 근데 이 단반경을, 이 짧은 반지름은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장반경이 어디서 어디다? 그렇지, 타원의 중심에서 가장 먼 곳까지의 거리다라고 알아두세요. 혹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이 실수로 한 초점에서 가장 먼 거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중심에서의 가장 먼 거리, 다시 말하면 이 타원에서 가장 긴 축, 이거 있죠? 그것의 반값에 해당하는 게 장반경입니다. 자, 다음 초점의 특징. 글쎄, 초점은 두 점에 이르는 거리합이 같은 게 타원이라서 그 두 점을 정의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태양이 초점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태양계에 있는 임의의 행성,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아시죠? 임의의 행성이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한 초점이구나, 다음에 장반경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케플러 제1법칙은 타원 궤도구나 라고 하면 충분하고요. 제2법칙 보겠습니다. 제2법칙이 시험에 은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2법칙은 조금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같은 시간 동안 태양과 행성을 잇는 선이 휩쓸고 이동한 부채꼴의 면적이 같다는데, 이것을 이거를 뭐라고 한다?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제목을 먼저 알아두는데 면적 속도가 일정하구나 라는 거야. 그럼 면적 속도가 뭘까? 우리 속도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시간당 면적 변화율이겠다라고 생각하겠죠. 자, 그래서 면적 속도를 굳이 말하자면 시간당, 다음에 면적의 변화야. 면적의 변화죠. 이게 면적 속도가 되겠죠. 여기 S1, S2는
같은 시간 동안에 여기 휩쓸고 간 요 면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같은 시간 동안에 뭐하다? 같다라는 거야. 자, 한번 해볼게요. 면적 속도. 자, 이쪽도 한번 똑같이 해볼게. 같은 시간 동안 하니까 델타 T는 같고요. 다음에 여기 S2겠죠. 자, 여기까지 됐죠. 근데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요 변형되는 게 나오겠죠. 자, S1이 뭔가 장한 생각하면 우리 그거 아시죠? 부채꼴에서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했더라? 여기 세타, 여기를 R이라고 한다면 이 길이는 뭐? 그렇지. R 세타 또는 이것을 L이라고 하지요. 자,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면적은 어떻게 됐지? 그렇지. 면적은 2분의 1 RL이 됐죠. 기억하십니까? 그럼 이 S1은 마치 뭐냐면 이거를 하나의 뭐로 보냐? 부채꼴로 보는 거예요. 이 크게는 타원이지만 작게는 뭐야? 부채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부채꼴로 보는 거지. 그럼 한번 S1을 고쳐볼게. 그럼 S1은 어떻게 되냐면 굳이 말하면 2분의 1 R, 거리겠죠. 거리. R. 그래서 R1. 다음에 L에 해당하는 게 뭐야? 총 길이죠. L1. 일단 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2도 2분의 1 R2, L2를 대신 쓰겠다는 거야.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델타 T분의 자 S1 양쪽의 2분의 1은 같으니까 약분해버리면 R1 다음에 L1이 델타와 같이 들어가고요. 선생님 R1은 왜 안 합니까? R1은 짧은 시간 동안 거의 안 변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랑 같다? 델타 T분의 R2 델타 L2가 되겠어요. 조금 더 변형하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R1 자 이게 뭘까? 시간분의 길이 변하잖아. 바로 속도겠죠. 그렇지. R1 V1은 뭐다? R2 V2다. 자 이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식입니다. 그래서 뭐가 같다? 거리 곱하기 속도가 다른 쪽의 거리 곱하기 속도랑 같다. 이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의미하는 하나의 식이에요. 그림으로 다시 알아볼게요. 자, 그림을 보면 여기 두 초점이 있는데 그 하나 좀 태양인데 자, 여기가 R1 다음에 지나가는 이 행성의 속도 V1이라고 하고요. 여기 거리를 R2 다음에 지나가는 속도를 V2라고 한다면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 그렇지. R1, V1은 R2, V2랑 같다. 이게 바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에요. 자, 또 하나 선생님이 하나 물어볼게. 자, 그림이 지금 딱 있는데 선생님이 다른 걸 한번 설명하고 싶어.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이건 지우지 않을게요. 자, 시간이 같단 말이야. 이 면적과 이 면적을 휩쓸고 간 시간이 같아. 그치?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선을 좀 몇 개 더 그어볼게. 동일한 시간을 또 재봤더니 뚝 그릴 수 있었대. 이게 같은 시간 동안에 간 거래. 그러면 이 면적은 무조건 다 뭐해? 같은 거야. 그쵸? 이게 다 면적이 같대요. 이게 다 면적이 같대.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 여기서 여기까지 휩쓸고 간 시간은 과연 얼마일까? 힌트 하나 주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을 우린 유식한 말로 주기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휩쓸고 간 시간이 얼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면적이 같다는 것은 무엇이 같냐면 시간이 같은 거야. 따라서 면적이 같냐? 같은 면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어요. 라고 할 때는 이 하나의 시간은 주기의 정확히 8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T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기의 8분의 1일 거야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면적비가 나오면 주기에 얼마가 걸렸는지도 알 수 있다. 왜? 같은 면적은 같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은 이렇게 거리와 속도의 곱이 같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이 면적이 시간과 관련되어 있다. 총 면적의 몇 배인지 알면 총 시간, 주기에 얼마인지도 알 수 있다는 거.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제3법칙인데요. 제목 역시 알아둬야죠. 제목이 뭐냐면 조화의 법칙이라고 해요. 뭐와 뭐가 도대체 조화를 이루는 거야? 그것은 장반경, 장반경. 아까 처음 얘기했죠? 장반경, 긴 반지름. 장반경과 주기,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걸 케플러는 조화를 이룬다라고 했는데요. 자, 뭐냐? 주기의 제곱과
장반경의 세제곱이 비례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케플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기의 제곱이 뭐다? 장반경 A의 세제곱에 비례하더라. 이것을 조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을 긴 반지름의 세제곱, Y축을 주기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그게 비례하다는 의미로 직선이 나온다는 거야. 여기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찍힌다는 거죠. 직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네, 물론 그것은 뭐냐면 각 행성마다 주기는 달라,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뭐다? 주기의 몇 승? 제곱이 뭐?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하더란 거야. 그러면 물어볼게. 수금지화 목토 이렇게 있어. 그럼 수성과 금성. 수성이 안에 있고 금성이 밖에 있거든. 누가 더 주기가 길까? 그렇지. 어쨌거나 먼 금성이 주기도 더 뭐하겠다? 길겠다라는 겁니다. 거리가 2배라고 주기가 2배는 아니야. 요런 관계야. 하지만 먼 행성이 뭐다? 주기도 그만큼 크겠다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겠죠. 이걸 조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내용으로 정리하고요. 자, 이제 만유인력 법칙을 잠깐 얘기할게요. 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뭐냐면 질량체, 두 질량체가 서로 뭐다? 당기는 힘이 있다 해서 만유인력, 다른 말로는 중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력 법칙, 다른 말로는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자, 두 물체 사이에 질량 M1, M2 또는 라지 M, 스몰 m인 경우에 이 둘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이 존재하는데, 자, A가 B를 당기는 힘과 B가 A를 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는 항상 같아요. 힘의 크기 같다는 거 당연하지만 꼭 알아두시고요. 이때 힘의 크기가 뭐다? 희한하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여기서 비례상수 G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G값을 보시면 이 숫자는 외울 필요 없지만 숫자가 뭐야? 10의 만에 11승? 엄청 작네. 그래서 선생님과 여러분이 당기는 힘은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측정이 거의 어려워요. 잘 못 느끼지. 하지만 지구는 질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구가 당기는 힘은 느끼는 겁니다. 지구가 나를 당겨. 와우. 나는 지구를 당기죠. 동일한 크기입니다. 작용, 반작용이라서요. 이것을 만유인력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중력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야. 등속 원운동 하는 물체 이거 알아보고요. 다음에 뉴턴과 케플러 법칙과의 관계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등속 원운동. 이게 가장 좀 말하기 껄끄러워요. 왜냐하면 물리2에서는 등속 원운동에서 자세히 배우거든. 근데 물리원에서는 잘 안 배우는데 갑자기 툭 나와. 그래서 이거 알아야 되는 공식이에요. 부담이 많이 될지 모르는데 한번 보고 넘어가면 돼요. 이거 자체를 시험에 내진 않고요.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나라고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직관을 가져보아요.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여. 근데 말이야, 여기에 내가 오른쪽으로 힘을 줘. 다시 말하면 오른쪽으로 가속도가 생긴다는 거지. 그럼 이 물체는 어떻게 돼? 그렇지. 점점 빨라지겠죠. 자,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이제 반대편으로 가속도가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반대편으로 힘을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점점 느려지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자, 그런데 말이야. 방향이 같거나 반대가 아니라 방향이 직각이면 어떻게 될까?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방향을 직각으로 가속도를 주는 거야. 자, 빨라져? 아니요. 느려져? 아니요. 그럼 어떻게 돼? 방향이 변해. 와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직각으로 가속도를 줘. 그럼 또 어떻게 빨라져? 아니요. 느려져? 아니야. 방향이 변하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무슨 운동한다? 원운동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원운동 특징은 뭐다? 가속도가 직각 방향으로 있네. 정확히 말하면 원의 뭐다? 중심을 향하네. 그럴 때 뭐야? 힘은 원의 중심으로 힘을 줘야만 이게 원운동 한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등속 직선 운동합니다. 근데 힘을 직각으로 주면 원 궤도를 돌게 되고요. 이때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 이것을 우리는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는 왜 원운동할까? 그것은 구심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구심력은 일단 힘의 방향이 어디다? 원의 중심이다. 자, 그 다음에 구심력 크기는 이게 이제 우리 눈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생각을 해봐. 이것을 더 빨리, 더 작은 궤도로 돌리면 힘을 더 줘야 돼? 힘을 덜 줘야 돼? 힘을 덜 주면, 심지어 힘을 안 주면 등속 직선 운동하죠. 힘을 작게 주면 조금밖에 아니에요. 힘을 많이 줘야 확
확 휘겠죠. 방향이. 즉, 아하, 힘은 뭐다? 반지름이 작아지려면 힘이 세야 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빠른 놈일수록 뭐해? 그렇지. 같은 궤도 돌려도 빠른 놈일수록 힘이 더 세지. 빨리 바꾸려면. 그래서 속력이 크면 힘도 많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그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증명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물투해야 되는데 그까지는 아니고요. 왜 반지름이 분모에 있는가, 왜 속력이 분자에 있는가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하나 재밌는 거 알려줄까? 우리 차원에서 알 수 있어요. 요 반지름 차원이 뭐야? 거리지, 거리, 미터란 말이야. 다음에 속력 차원이 뭐야? 미터 퍼 세크지. 그래서 미터 퍼 세크를 한 번 하면 약분하면 절대 MA 형태가 안 나오는 거야. 이거를 뭐 하면? 제곱하면 M이 하나 약분되죠. 그리고 S, 세크가 제곱이 남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F는 MA잖아. 그래서 여러분 물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단위로 예측하기도 해요. 공식을. 네, 그래서 어쨌거나 구심력은 뭐다? R분의 V제곱 곱하기 M으로 표현되는 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을 위해서 그래. 자, 이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냐면 등소 원운동하는 물체야. 자, 이것은 그림 가지고 설명을 잠깐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어떤 물체가 원운동하고 있어요. 자, 앞의 내용을 정리 잠깐 하겠습니다. 항상 힘은 어느 방향이다? 원의 중심 방향.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하나 물어볼게. 가속도 어디니? 똑같이 있지. 힘과 가속도는 같은 방향이니까 가속도도 원의 중심일 거야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구심력 크기 어떻게 되니? 빠를수록 힘이 더 많이 필요해. 다음에 작게 궤도를 그리려면 힘이 또 많이 필요해. 이거 기억하시면 구심력은 어떻게 표현돼? 그렇지. MR분의 V제곱으로 표현된다라는 거 아까 바로 했었죠. 자, 이 상황을 알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과연 이것이 뉴턴 역학인데 이것과 케플러 법칙이 어떤 관계가 있나 그겁니다. 자, 뉴턴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어떤 물체가 원운동하기 위해서는 힘이 작용해야 되고 그 힘은 반드시 MR분의 V제곱이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자, 그 다음에 뉴턴은 행성이 또 뭐야? 타원궤도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케플러가 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뉴턴은 이 운동을 간단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원래 타원도 증명이 되지만 타원 증명은 여러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냥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태양 주위를 행성이 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바로 구심력 크기가 되는데 하나 물어볼게. 도대체 이 힘의 정체는 뭐야? 그렇지.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중력, 만유인력이에요. 그래서 뭐다? 만유인력이 F는 G, R의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만유인력이 뭐다? 구심력 역할을 하는군요. R분의 V제곱. 요 관계가 성립해요. 그게 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 앞에 얘기는 뭐냐면 여기 우리는 주기를 다룰 거지. 왜냐면 케플러 법칙 중에 요 관계와 하나 더불어서 있는 게 있어. 뭐냐면 케플러 제3법칙 바로 뭐냐면 T의 제곱이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요 케플러 제3법칙을 뉴턴 역학으로 지금 증명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케플러 법칙도 뉴턴 역학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인데 한번 해볼게요. 이걸 증명하려면 요 A는 장반경, 즉 R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주기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주기 있는 관계식이 필요해. 한 바퀴 돌 때 걸린 시간을 T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행성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V는 당연히 정리가 뭐야? 총 걸린 시간분의 주기분의 한 바퀴 거리가 얼마야? 2파이R이죠. 요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뭐야? 속력을 주기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속력과 주기의 관계는 요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뭐야? V 대신에 대입할 수 있겠죠? V 대신에 대입하면 V를 없애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 시계는 V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단 스몰 m, 즉 지구의 질량 혹은 행성의 질량은 없애시고요. 자, 다음에 요것을 어떻게 고치냐면 m은 약분된 거니까 넘어가고 r분의는 그냥 놔두시고 V 대신에 요걸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뭐다? t의 제곱분의 4파이 제곱 r의 제곱이 되겠죠. 이제 다 한 거야. 자, t의 제곱을 왼쪽으로 넘기세요. 예쁘게. 다음에 나머지를 다 옮기세요. 그럼 gm은 어떻게 돼? 분모로 들어가겠지? 다음에 4파이 제곱 그냥 살리시고
자, 아래 제곱 넘어오면 아래 4승, 아라나 하나 있네. 약분, 아래 3승 남겠죠. 자, 이 식이 뭐야? 바로 어라. 케플러가 말했던 그거죠. 주기의 제곱이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이야. 바로 요 식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에 상수가 어떤 관계인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뭘 말하고 싶냐? 뉴턴 역학은 케플러 법칙을 잘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바로 뭐야? 상대론 얘기가 열리는 거죠. 자, 그 전에 요거 잘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나갑니다. 자, 그림은 어떤 행성이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한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 경로는 무슨 경로다? 타원이다. 그럼 태양은 반드시 뭐야? 초점이지요. 하나 물어볼게. ER이 장반경이니? 아니야, 그치? 장반경이 얼마인지 한번 체크해 볼까? 장반경 얼마니? 가장 긴 거의 반. 3R의 반이니까 굳이 말하면 2분의 3R이 장반경이 되겠어요. 요 P와 Q가 가장 가까운 점, 가장 먼 점, 근일점, 원일점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럴 때 이렇게 쭉 그은 이게 가장 긴 축이 되고요. 장반경은 바로 여기에 반이 되겠죠. 그래서 장반경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아셔야 되고요. 자, 이제 문제 볼게요. 태양에서 Q까지의 거리는 P까지의 거리의 2배다. 자, R 대 2R이다 라고 했습니다. 속력이 몇 대 몇이냐?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기억하십니까? R1, V1은 R2, V2. 그럼 바로 되죠. 반지름 몇 대 몇? 1대2인데요. 그러면 속력은 몇 대 몇? 2대1이겠지? 그래야 곱이 같겠지. 따라서 몇 대 몇? 2대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바로 다음 보겠습니다. 자, 가속도 크기를 알래. 선생님 배운 적이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속도를 물을 때는 와, 가속도 어떻게 구해요? 하는 게 아니고 방법이 있어요. 바로 만유인력이죠. 왜? F는 ma. 따라서 만유인력으로 가속도를 찾아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만유인력 뭡니까? R의 제곱분의 GMM. R의 제곱분의 GMM. 이게 바로 만유인력이죠. 여기서 F는 ma를 생각하면 그 행성의 가속도는 쌉쌉 하면은 행성의 가속도는 R의 제곱분의 GM이 됩니다. 다 했죠, 그러면. 그래서 가속도는 R의 제곱분의 GM이 되니까 1 R2 제곱분의 GM. 이게 바로 가속도의 B가 되는 겁니다. 자, GM은 동일한 수니까 없애시고요. R이 몇 대 몇? 1대 2니까 분모에 있네. 그럼 1분의 1 대 4분의 1. 다시 말하면 몇 대 몇? 아하, 4대 1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가속도는 그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로부터 생각한다? 만유인력. 힘으로부터 생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검토해 봤고요. 이제 새로운 세상입니다. 바로 뭐냐면 상대론이죠. 우리 아인슈타인, 정말 대단한 물리학자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정말 우리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는데 바로 상대론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상대론을 말하기 전에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실 마이클슨 몰리랑 아인슈타인은 거의 동시대 사람이었고요. 마이클슨 몰리가 에테르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에테르가 뭐냐? 그 당시 사람들은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파동은 매질을 가지고 진동하기 때문에 매질을 따라 전파되기 때문에 매질을 이용해 전파되기 때문에 빛도 매질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 거야, 매질이. 그래서 안 보이는 매질, 하지만 있을 거라 생각하는 매질을 에테르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이 에테르의 존재를 확신했던 이 마이컬슨은 몰리하고 같이 실험을 하게 돼요. 에테르의 존재를 확인하자. 자, 에테르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 이런 걸 씁니다. 뭘 쓰냐면 강물이 흐르는 방향의 배를 타고 가는데 같은 방향의 배는 더 속력이 빨라지고 반대 방향의 배는 더 느려지겠죠. 그래서 속력이 강물에 따라 그 속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 주변에 에테르가 있다면 지구가 태양을 한번 공전한다고 할 때 어떤 경우는 에테르보다 반대 방향일 거고 어떤 경우는 같은 방향일 거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빛의 속도가 차이 날 거다라고 예측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테르 존재를 찾아내려고 했어요. 왜? 그 당시 아무도 에테르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마이클슨 몰리가 에테르 존재를 찾아내면 바로 노벨상을 받는 거였거든. 자, 그래서 했지만 그 다음 과연 마이클슨 몰리는 어떤 실험을 했을까요? 이렇게 실험했습니다. 아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빛을 쏘는 거야. 동일한 빛을 쏴서 반투명 거울을 이용합니다. 반투명 거울을 이용해서 빛이 위로 갔다 내려오는 거. 반투명 거울은 뭐냐면 빛의 일부는 반사, 빛의 일부는 투과하는 거울을 말해요. 그럼 여기서 반사하는 빛이 있겠죠.
반사하는 빛이 있고 그다음에 투과하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하는 빛은 다시 거울을 만나는데 이 거울은 전반사 거울이죠. 모두 반사시키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그러면 빛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하나 더해서 이렇게 오는 빛 하나. 다음에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갔다 오는 빛 하나 해서 자 그러면 이 두 빛의 경로는 같다. 그런데 경로? 길이는 같을지 모르는데 이 갔다 오는 요 방향은 좀 다르죠. 만약에 여기에 에테르가 있다면 한쪽 빛과 다른 빛은 뭐야? 서로 다른 방향의 에테르를 경험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다? 속도차가 있을 거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구가 공전하니까 그렇지. 이것을 실험을 한 번은 여름에 하고 한 번은 겨울에 하고 하면서 이 공전 차이까지 해서 이 빛의 속도 차이를 검출하고 싶었던 거야. 어떻게 검출하냐면 빛이 오는 걸 딱딱 시간 재는 건 어렵고요. 빛이 오는 차이가 나면 우린 그걸 유식한 말로 경로차가 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경로차가 나면 빛은 간섭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밝고 어두운 무늬를 만드는데 그 밝고 어두운 무늬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이클슨 몰리가 실험을 하는데 도대체가 간섭 무늬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정밀한 실험, 계속하다가 결국 한 번도 못 발견해서 아마 에테르가 없을 거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슨 몰리 실험은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히려 보인 실험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있는 줄 알고 해봤는데 없어. 그럴 때 논문 조작 안 하고 없다고 말 그대로 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고요. 사실 이때 아인슈타인 자체도 아인슈타인도 빛은 매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직관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실험은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를 주는 거죠. 뭐냐? 빛은 매질 없이 진행한다는 것도 알려주지만 마이클슨 몰리 실험은 어떤 걸 주냐면 경로와 상관없이 다른 경로에도 불구하고 빛은 항상 속도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가 정말 일정하지 않을까라는 가정으로부터 바로 상대론이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슨 몰리 실험은 상대론 출발에 신호탄을 쏘는 실험이 됩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첫 번째 가정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먼저 내려요. 이 두 개의 가정은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가정은 그렇다고 하자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가정은 틀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틀릴 수도 있지. 그런데 이 가정으로부터 어떤 이론을 추측하고 그 추론한 이론에 대해서 현상이 나타나나 보는 거야. 그런데 나타난 거야, 현상이. 그래서 이 가정이 맞다고 다 인정하는 겁니다. 물론 또 새로운 실험, 새로운 관측, 새로운 이론으로 이게 틀릴 수도 있죠. 더 좋은 이론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거보다 더 좋은 이론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상대성 이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 두 개의 가정 왜 그러냐? 몰라요. 하지만 이렇다고 할 때 다른 현상들이 다 해석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가정을 일단 그렇다고 해보지 뭐.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데? 라고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가정입니다. 상대성 원리. 모든 관성자표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이 관성자표계가 뭔가? 네, 이따 좀 이따 설명할게요. 다음에 두 번째는 광속불변의 원리. 이게 아주 사람 힘들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대성 원리는 이미 뉴턴 역학 때에도 맞는 말이었거든. 아니 당연히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존재해. 이거는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어. 문제는 이겁니다. 광속불변 원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믿겨지지 않은 거야. 왜 그러냐? 너무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뭐야? 적응돼 있기 때문이죠. 가령 자, 버스가 달려가는데 여기에 또 사람이 또 달려가는 거야. 버스의 속도는 예를 들면 20m/s라고 하고 사람은 이 안에서 또 5m/s로 달려보는 거야. 그럼 밖에서 보는 사람은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로 보이겠어? 25로 보이겠죠. 왜냐하면 두 개가 합해질 테니까. 자, 그러면 빛도 그러냐야. 자, 좀 큰 버스가 있어. 여기에 후레쉬, 손전등을 켜요. 그럼 빛이 나오겠죠. 빛. 그럼 밖에서 보는 사람이 생각해 보는 거야. 빛의 속도를 C라고 씁니다. C는 보통 얼마냐면 3 곱하기 10의 8승 m/s. 다시 말하면 30만 km/s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29만 9천 나가는데요. 그 정확한 숫자는 놔두고. 자, 그러면 이 버스 속도가 좀 빨라. 많이 빨라.
0.8c야. 예를 들면 엄청 빠르죠. 그러면 이 사람을 볼 때 이 빛은 얼마로 보이겠냐? c 플러스 0.8c로 보이겠는가? 땡,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황당한 얘기죠. 그게 아니라 여전히 뭐다? c다. 이렇단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괴롭힌 건 위에 건 아니야. 밑에 게 괴롭힌 거야.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 묻지 마. 답은 없어. 빛이 그렇다고 해요. 네. 좀 더 얘기하면 빛 이상의 속도를 못 낸다고 합니다. 이 모든 물질계는. 네.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할 필요 없고요. 빛은 상대 속도가 무조건 c라는 사실이에요. 네. 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이상하죠? 한번 예를 들어서 0.8c로 움직이는 버스 안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0.4c로 달리고 있으면 합하면 1.2c 아니냐? 안 그래. 여러분, 이 속도가 광속에 가까워지면 상대 속도 계산이 그렇게 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는 되게 어려워지는데 그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아니에요. 단지 뭐다? 빛은 누가 봐도 안에 있는 사람이 보던 밖에 있는 사람이 보던 항상 C는 C다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일부러 C, 컨스탄트의 약자입니다. 빛이 어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C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또 하나 볼게. 진공 중에서라는 말을 확인합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빛이 물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 꺾이죠. 왜? 느려져서 꺾인단 말이야. 물에 빛이 진행할 때는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왜 꺾이는 거야? 굴절 현상은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야. 빛의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물에선 느려지죠. 느려지기 때문에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도 변하는데요. 그건 매질이 달라질 때고 진공에서는 누가 보든 상대 속도가 항상 C로 일정하다는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가정. 일단 이거는 그렇다고 하고요. 왜 그러냐? 몰라. 근데 이렇게 가정했을 때 다른 현상을 추측할 수 있고 실제 그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는 거지 이게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모르죠. 네,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 관성자폭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관성자폭이란 말 자체를 확인했는데 관성이란 말이 뭐야? 정지 or 등속일 때, 등속도일 때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 관성이라고 하죠. 뭐야? 정지 or 등속, 자기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관성 좌표계는 뭐냐면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하는 좌표계를 말합니다. 네, 그것을 정지, 등속. 예를 들면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버스 안에 사람이 있어. 요게 등속한다고 합시다. 등속도. 그럼 이 사람이 공을 던졌다가 놔둬. 그러면 공이 슉 올라갔다 내려오겠죠. 이 사람이 볼 때는 공은 정확히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연직 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밖에서 보게 되면 이 버스가 뭐야? 등속 운동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 그렇지. 이 버스가 이렇게 가게 되겠지. 그러면서 실제 이 공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데 물리 2에서 배우고 물리 1에서는 이 운동을 자세히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볼 때도 또는 이 안에 있는 사람 볼 때도 뭘 느끼냐면 오로지 중력만 느끼고 실제 가속도도 G만 측정되게 돼요. 밖에 있는 사람마도 비록 궤도는 풍선일지라도 희한하게 이 가속도는 G로만 나옵니다. 즉 F는 MA, 중력만 작용. 이것을 정확히 둘 다 관측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을 정지 또는 이렇게 등속일 때 이렇게 서로 다른 좌표계 이것을 다 일컬어 관성좌표계라고 합니다. 뜻은 정지 or 등속에서만 이 사람은 뭐야? 그렇지. 이 사람은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보는 거고 이 사람은 정지에 있는 좌표계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지든 등속이든 속도가 일정한 좌표계에서는 항상 F는 MA 같이 어떤 물리 법칙이 잘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두 번째가 어려운 거예요. 광속 불변의 원리. 왜? 몰라. 그렇게 알아둬야 되고요. 자, 그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물론 광속 자체가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이 광속 불변을 일단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 얘기를 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동시성의 상대성. 동시가 뭔 소리야? 자, 사실 그 이전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좌표계를 움직일 때 그 물체의 속도가 다르게 보일 거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는 인정 안 해. 뭐냐? 시간이지. 나의 시간과 너의 시간, 이 사람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같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아니야.
다른 게 다 상대성을 띠고 있다면 시간도 상대성을 가지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을 논하기 위해서 시각을 논해야 되겠죠. 시각과 시각과의 간격이 시간이니까. 그래서 시각을 논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어떤 사람, 좌표계에서는 동시로 관측될지라도 다른 좌표계에서는 동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둘 다 뭐야? 정지 또는 등속도 좌표계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 지점에 있냐 아니면 다른 지점에 있냐가 되게 중요한데, 자, 여기 안에 전구에 불빛이 딱 켜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밖에 캄캄해서 몰라요. 자기 우주선이 가는지 안 가는지. 왜? 등속은 절대 알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나 정지해 있나를. 자, 이 사람 볼 때는 등이 켜지고 양쪽으로 빛이 갑니다. 그렇죠? 그럼 양쪽 거리가 같다면 이게 정중앙에 있다면 뭐야? 양쪽 끝에 빛이 동시에 도달하겠죠? 동시에 빛이 도달하면서 아하, 동시에 빛이 도달했어요. A와 B에 동시에 빛이 도달했어요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무슨 사건이? 빛이 도달한 사건이. 자,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 뭐야? 그렇지. 이 좌표계는 오히려 뭐야? 등속, 움직이는 좌표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럼 자, 이 사람 볼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빛이 나가는 동안에도 우주선은 뭐야? 앞으로 더 움직이겠죠. V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그림입니다. 빛이 출발하고 나서 조금 있어도 우주선은 뭐야? 앞으로 더 나갈 테니까 상대적으로 이 거리가 가깝고 이 거리가 뭐야? 멀게 되겠죠. 왜냐하면 빛은 이렇게 사방으로 나가는데 우주선이 그동안에 움직였단 말이야. 그럼 빛은 더 짧은 거리 가고 여긴 더 뭐야? 긴 거리를 가야 돼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 볼 때는 빛이 누구야? 뒤에부터 먼저 부딪히게 되고 나중에 앞에 부딪히게 돼.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 볼 때는 B에 먼저 부딪히고 A에 나중에 부딪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다르냐? 요 사람과 이 밖에 있는 사람 서로 다르게 보게 되겠죠. 여기 우주 안에 있는 사람 편의상 우주인이라고 하고 지구에 있는 사람 편의상 지구인이라고 합시다. 우주인은 A와 B는 동시에 일어났어 라고 말을 하는데 지구인은 아니야. B가 먼저 일어나고 A가 나중에 일어났어 라고 말합니다. 누가 맞는 거예요? 답은 다 맞는 거예요. 네, 우주인이 말하는 동시가 지구가 말하는 동시가 아니기 때문이야. 거꾸로 지구에서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을 때 이 지구인은 동시에 일어났어 라고 말을 할 때 역시 우주인은 아니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동시가 아닐 수 있다는 거.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시험에 잘 나온 두 개가 있다면 하나는 시간 팽창, 하나는 길이 수축입니다. 자, 먼저 시간 팽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팽창은 뭐냐면 여러분이 시간을 논할 때는 하나 주의할 게 있어. 뭐냐면 관찰자가 누구냐, 다음에 상대방이 누구냐야. 그래서 이 시간을 잴 때 여기 지구에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볼까? 지구인은 시계를 가지고 여기서 시간을 재는 게 아니잖아. 이 시간을 관찰자가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여기 안에 시간을 보는 거고 요 지구인은 역시 우주인의 시간을 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항상 문제의 출발은 뭐냐면 도대체 시간, 이 시계가 어디에 있냐? 이걸 먼저 하세요. 그거 먼저 우주선 안에 시계가 있구나.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빛시계라고 해서 빛이 위로 갔다가 아래로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예를 들면 T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안에 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T0라고 써요, 보통. 이것을 유식한 말로 고유시간이라고 합니다. 어떤 시간을 재고자 할 때 거기와 똑같이 정지해 있는 사람이 보는 시간. 이것을 고유시간 T0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밖에서 보는 거죠. 이 시계가 같이 있는 게 아니야. 움직이는 시계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보는 시계는 시간이 다르게 보일 거라는 거야.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는 게 특수상대성의 첫 번째 시간 팽창인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간 팽창이란 용어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시간 팽창 용어가 뭐냐면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볼 때야. 하나 물어보자. 관찰자가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운동하진 않겠지. 그래서 정지해 있는 관찰자는 원래 묶인 말이고요. 자, 이제 운동하는 상대방이 있죠. 그렇지. 운동하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의 시계가 상대방의 시간이 요렇게 돼. 첫 번째 말,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볼 때 운동하는 상대방을 보는 거죠. 상대방의 시간이 팽창된다 이런 뜻이야. 이건 다른 말로 시간 지연이라고도 합니다.
자, 시간 팽창, 시간 지연. 그게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자,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운동하는 상대방을 보겠습니다. 우주인이죠. 여기 우주인이고 지구인이 우주인을 보겠다 이런 뜻이야. 자, 우주인의 시간 이걸 볼게요. 얘가 빛시계라고 할 때 한 번 갔다 올 때 1초라고 한다면 우주인은 이렇게 말해. 아, 시간이 1초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1초라고 써볼게요. 그런데 지구인이 볼 때는 이 빛시계는 우주선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똑같아. 그 크기가. 그러면 얘가 간 거리에 비해서 얘가 간 거리는 빛이 어떻게 돼? 더 많이 갔지. 그렇지만 빛의 속도는 같기 때문에 아, 지구인은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말하겠습니다.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운동하는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팽창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실제 계산을 한번 잠깐 해보면 여기 그림 하나 그렸어요. 삼각형인데 시간을 한번 갔다 올 때를 t0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 길이를 l이라고 한 거고요. 이 길이는 뭐냐면 이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l은 뭐냐면 빛시계라고 할 때 어떻게 표현돼? 그렇지. 빛의 속도 곱하기 갔다 온 게 t0니까 뭐야? 실제 가는데 걸린 시간은 2분의 t0겠지. 이게 요 길이일 거고요. 자, 이 길이는 뭐냐면 자, 이 사람이 본 거야.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본 거죠. 그럼 빛시계니까 빛 곱하기 자, 시간이 얼마가요? 관찰자가 걸린 시간을 여기서는 델타 t라고 한 거야. 그러면 2분의 델타 t 걸릴 거다라는 거야. 당연하겠죠. 이 길이가 얼마야? c 곱하기 2분의 t가 되는 거야. 자, 요 밑에 길이는 뭐냐면 이 우주선의 속도겠죠. 그래서 우주선 속도 곱하기 뭐야? 역시 시간이 2분의 t 걸렸다는 거야. 자,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금방 나오겠죠. c의 제곱 4분의 t 제곱은 밑변하고 높이 제곱이니까 c 제곱 4분의 t 제로의 제곱 더하기 v 제곱 4분의 t 제곱이 됩니다. 이것을 t끼리 묶고 t 제로끼리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t 제곱은 하고 여기서 1 마이너스 원래는 이렇게 나와요. c 제곱분의 c 제곱 마이너스 v 제곱분의 t 제로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정리하면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지구인이 관찰하는 시간은 자, c를 위아래 약분하시고 루트 씌워주면 루트 1 마이너스 c 분의 v의 제곱 분의 1 t0가 되겠죠. 이것을 로런츠 인자라 그래. 자, 이 숫자는 1보다 커 작어. 자, v는 0에서 c까지 가능하다고 치면 0일 때는 1, c일 때는 이게 얼마야? 무한대가 되겠지. 그래서 이 숫자는 뭐야? 1보다 크단 말이야. 따라서 아하, 이 t는 뭐다? t0보다 뭐다? 큰 숫자가 다. 자, 큰 숫자가 되니까 이런 거죠.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초 걸렸다라고 우주인이 말하지만 그것을 지구인이 볼 때는 뭐야? 1초보다 크게 느낍니다. 예를 들면 1.4초라고 할까요? 자, 이런 뜻이야. 자, 시계가 어디 있어? 시계가 우주선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주인이 자기 시계 잴 때 1초라고 한다면 지구인이 우주인을 볼 때는 1.4초가 되는 겁니다.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움직이는 상대방의 시간을 볼 때 어떻다? 시간이 팽창된다. 1초가 1.4초가 되잖아. 이걸 팽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느리게 가는 거죠. 얘가 1초 가는 동안 얘는 1.4초 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더 느리게 가기 때문에 시간 지연, 시간 팽창,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아니야, 이거 하나 더 할게. 만약에 시계가 여기에 있어. 빛시계가 여기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해, 빛이. 그러면 우주인이 지구인을 보고 시계가 어디 있어? 지구인한테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지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1초 걸렸어 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우주인은 똑같이 아니야 1.4초 걸렸어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야. 오잉? 서로 다른 거죠.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상대방 시간을 볼 때 상대방이 움직이고 있으면 그 시간이 어떻게 된다? 느리게 간다. 시간이 팽창된다는 게 이 뜻이야. 그래서 지구인이 우주인 볼 때는 우주인 시간이 느리게 가지만 거꾸로 우주인이 지구인 시계를 본다면 이게 느리게 가는 거야. 이게 서로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헷갈리지 않기 바래요. 누가 누구의 시계를 보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술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누가 누구의 길이를 보는가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그림이 하나 주어졌는데 자, 여기 지구인이 있어요. 그렇죠? 지구인이 있고 여기 우주인이 있어요. 편의상 그렇게 쓰겠습니다. 달이지만 자, 지금 달인? 근데 지구인이 이거 뭐라고 하지? 지구인. 그 지구인이라 씁시다. 네. 자,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재고자 해. 자, 이게 중요한데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정지해 있는 사람이 볼 때의 길이 이게 고유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인이 볼 때의 길이가 AB가 정지해 있어. 우주인이 볼 때 AB가 정지해 있어. 우주인은 가면서 보잖아. 이 AB는 정지해 있는데 따라서 AB가 정지해 있는 걸로 보이는 것은 지구인입니다. 자, 지구인의 길이가 바로 L0가 돼요. AB까지의 거리가. 자, 그럼 우주인은 과연 AB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보일까? 이게 지금 문제야. 답은 길이 수축이야. 역시 말은 똑같아.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볼 때 운동하는 상대방의 그 상대방 길이. 상대방 길이가 어떻게 된다? 수축된다. 이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길이야. 이 길이가 어디냐가 중요해. 여기서는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운동하는 상대방의 길이가 아니죠. AB가 자기한테 있으니까. 만약에 이 이론을 그대로 정의하려면 정지해 있는 지구인을 볼 때 요 안의 길이, 다시 말하면 우주선의 길이를 본다면 요 말이 맞는 거야. 즉 정지해 있는 사람이 볼 때 우주선의 길이는 이게 운동하는 상대방의 길이죠. 그 길이가 어떻게 된다? 수축된다 이런 뜻이야. 하지만 이 AB 사이, 행성 사이의 거리는 우주인이 볼 때 움직이는 거지. 왜냐하면 지구와 목성이 다가오는 거잖아. 하지만 지구인이 볼 때는 요 A와 B는 뭐야? 정지해 있는 거야. 그래서 요 A, B 사이의 거리를 잴 때 지구인이 될 때는 L0로 보인다면 우주인이 될 때는 어떻다? 이게 더 짧아지게 된다. 우주인은 A, B 사이의 거리가 더 뭐다? 작아지게 된다라는 거야. L이 뭐보다 작아진다? L0보다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정지해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의 움직이는 길이를 볼 때는 수축된다라는 거야. 자기 길이는 정지해 있는 사람이 자기 길이일 땐 그대로인데. 자, 요게 바로 길이 수축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요 두 개만 해결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해결된 거고요. 다음은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 나오는데 질량, 에너지, 동등성은 뭐냐면 질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적이다 이런 뜻이 돼요. 시간은 원래 고유 시간이 있고 그 길이가 어떻게 된다? 팽창된다라고 했죠.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여기에 뭐가 들어갔지?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 제곱 분의 1 이렇게 들어갔죠. 그런데 길이는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수축되게 돼요. 그래서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움직이는 상대방의 그 움직이는 길이를 볼 때에는 원래 길이에 비해서 작아지면 요거의 역수가 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질량도 마찬가지야. 질량도 정지해 있는 거에 비해서 움직이면 역시 뭐한다? 질량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얼만큼 증가하냐? 원래 정지해 있는 질량에 비하여 요만큼 증가한다라고 하는데요. 요 숫자를 보시면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로런츠 인자라고도 합니다. 요것을. 그래서 로런츠 인자는 기본적으로 1보다 크거나 같고요. 1일 때는 정지했을 때고 질량은 증가되고 시간도 팽창되며 길이는 수축된다. 이게 바로 특수상대성의 특징이 되겠어요. 자, 이것은 나중에 일반 상대성에 적용이 될 건데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확인 문제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항상 시계가 어디 있냐? 다음에 길이가 어디 있냐? 그 시계와 같이 있는 사람이 재는 거 고유 시간, 그 길이와 같이 있는 사람이 재는 거 고유 길이고요. 반대편, 즉 그게 없는 사람, 상대방 움직이는 걸 보겠다라고 할 때는 시간이 어떻게 된다? 팽창된다. 시간이 길어져요. 1초가 1.4초가 돼요. 다음에 길이는 수축된다라는 것을 정확히 명심하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봐야 할 건 현재 시계가 어디 있어? 현재 길이가 어디 있어?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깃대를 든 철수에 대하여 광수에 가까운 속력으로 깃대와 나란하게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우주선에 영희가 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철수는 밖에 있죠.
자, 보겠습니다. 철수가 측정할 때 O에서 나온 빛은 A와 B 중 어디에 먼저 도달하는가? 동시성 문제죠. 자, 빛은 뭐야? A, B 양쪽으로 가죠. 자, 영희가 볼 때는 빛이 뭐야? 동시에 출발하면서 양쪽에 동시에 도달하겠죠? 왜? 거리가 같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영희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해. 뭐가? 빛이 도달한 사건 A, 빛이 도달한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현재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철수는 어떻게 볼까? 이 우주선이 뭐야? 빛이 출발했을 때 우주선 역시 뭐야?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 뒤 A가 다가오고 이 앞이 멀어지게 돼. 그럼 빛은 요만큼 가고 여기는 이만큼 가야 벽과 충돌하는 거야. 그럼 철수가 볼 때는 뭐야? 빛의 속도는 똑같기 때문에 아하, 여긴 짧은 거리, 여긴 긴 거리를 가니까 A가 먼저 부딪히고 다음에 B가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A가 먼저 일어나고 B가 나중에 일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영희가 볼 때는 동시가 동시인데 철수가 볼 때는 동시가 아니다라는 동시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빛이 O에서 C까지 진행하는데 걸린 시간을 영희가 측정한 값과 철수가 측정한 값을 할 때, 자, 시계가 어딨냐가 중요해. 자, 지금 뭘 재는 거야? 시계가 어디 있어? 시계. 빛이 O에서 C까지 간다. 어디 있어? O에서 C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여기. 그러면 지금 여기 좌표계와 같이 있는 사람은 누구야? 영희야, 철수야? 영희죠. 그러니까 영희가 요 시간을 쟀을 때 이것을 고유 시간이라고 한다면, 자, 철수는 요 시간을 볼 때 어떻게 보이겠는가? 이게 바로 상대적인 시간이고 이것은 뭐다? 고유 시간보다 길어질 것이다. 느려질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 요게 바로 영희가 관측한 시간이죠. 영희는 자기 시계를 보는 거니까. 그다음에 철수는 뭐냐면 상대방 시계를 보고 있는 거니까 철수의 시계가 바로 요게 되겠죠. 그러면 누구다? 아하, 철수의 시간이 더 뭐하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크기 비교하면 철수의 시간이 더 크다라는 거야. 핵심은 시계가 어디 있냐. 이 시간을 재는 게 어디 있냐. 얘가 차고 있는 시계가 아니고 여기 시간. 요게 어디 있냐. 요게 핵심입니다. 마찬가지야. 길이도 마찬가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깃대의 길이를 영희가 측정한 값. 자, 깃대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럼 깃대와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야? 그렇지. 바로 철수야. 그럼 철수의 길이가 고유 길이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에 영희가 볼 때는 어떠냐? 영희가 볼 때는 지금 길이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럼 영희가 상대적으로 볼 땐 길이가 어떻게 보냐? L로 보인다고 할 때 그 L은 어떻다? 수축될 겁니다. 그래서 아하, 깃대의 길이를 영희가 측정한 건 상대 길이죠. 다음에 철수가 측정한 건 철수는 고유 길이를 재고 있어요. 따라서 요게 철수의 길이고 철수가 잰 길이고 다음에 영희가 잰 요거는 상대 길이. 바로 요게 영희의 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누가 더 그렇지. 이게 수축되는 게 바로 길이 수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희와 철수의 크기 비교하면 누구다? 아하, 철수의 길이 L이 더 뭐하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뭐다? 지금 재고 있는 길이가 어디에 있냐? 그리고 그것과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문제 통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특수 상대성 이론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특수 상대성 이론 일단 어렵지만 말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해요. 자, 특수 상대성 이론에 가정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야? 상대성. 다음에 두 번째 광속 불변이고요. 나타나는 현상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동시가 아니야. 다음에 시간이 뭐돼? 팽창돼. 길이가 뭐돼? 수축돼. 다음 마지막 질량 에너지 동동성이라서 질량과 에너지가 같은 성향을 띠고 다음에 질량이 역시 뭐야? 팽창되는 성질을 질량이 증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수 상대성 이론의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헷갈리지 않게 어디에 시계가 있어? 어디에 길이가 있지? 이거 정확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